다이소 물건 5,000원이면 재물운 대박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뭔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돈은 항상 부족하고 왜 좋은 기회는 나를 비껴가는 걸까요? 이 답답함, 이 막막함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지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입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낡은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기의 흐름을 연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축적해온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궁궐의 배치도 마을의 구조도 심지어 집안의 가구 하나 놓는 방향도 모두 이 풍수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풍수사를 곁에 두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지혜를 빌렸다는 것, 이것이 우연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깊고 오래된 풍수의 지혜를 누구나 쉽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 다이소에서 단 5,000원으로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람이 먹고 자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 풍성하게 순환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재물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기운이 집 안에 정체되어 있으면 가족들은 이유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풍수에서 집의 얼굴이라고 부르는 곳, 바로 현관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코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입으로 받아들이듯 집은 현관을 통해 바깥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이 현관을 통해 드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현관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하며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재물과 행운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현관에 달아주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풍경입니다. 풍경이라고 하면 익숙하면서도 낯선 물건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그 작은 종말입니다. 사찰의 처마 끝에 달려 청명한 소리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 풍경을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겨우 1,000원짜리 물건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물건의 가격이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가진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것을 놓는 위치와 의도를 봅니다. 풍경의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맑고 높은 음을 가진 금속성의 소리는 풍수에서 살기, 즉 나쁜 기운을 흩어버리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 오래도록 쌓인 탁한 기운,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부정적인 기운을 이 맑은 소리가 진동으로 흔들어 해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도 교회의 종소리, 성당의 종탑이 악기를 쫓는다고 믿었습니다. 불교의 법고 소리, 무속의 방울소리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소리는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현관의 풍경을 달 때는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혹은 바람이 통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울릴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너무 높이 달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낮게 달면 생활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문 안쪽의 상단, 사람이 드나들 때 약간의 바람이 일어나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풍경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와 함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식적인 인식 자체가 집의 기운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수는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풍경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리가 모든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가득 불러들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작은 믿음과 의식이 쌓이면 실제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분위기는 가족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결국 삶 전체를 바꾸어 나갑니다. 풍경 하나가 단순히 나쁜 기운을 쫓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관에 달린 풍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즉 재물의 기운, 귀인의 기운, 건강의 기운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좋은 기운이 현관에서 막히거나 흩어지지 않고 집 안 깊숙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풍경 하나가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이제 조금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현관의 기운을 정비했다면 이제 집 안에서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집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린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의 기운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서쪽입니다.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 서쪽은 금의 방향입니다. 오행, 즉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은 금속, 광물,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기운은 금전의 기운이며 이 방향을 잘 활성화시키면 재물이 들어오고 모이는 흐름이 강해진다고 풍수에서는 가르칩니다. 고대 중국의 궁궐에서도 조선의 왕궁에서도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공간들은 서쪽 방향을 의식하며 배치되었습니다. 이 서쪽 방향에 특별한 물건 하나를 두면 됩니다. 바로 도자기입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 남짓이면 구할 수 있는 작은 도자기 그릇이나 항아리 모양의 소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도자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도자기는 흙으로 만듭니다. 오행에서 흙은 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는 금을 낳습니다.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토생금이라 하여 흙의 기운이 쇠의 기운, 즉 금전의 기운을 생성하고 강화시켜줍니다. 서쪽의 금 기운 위에 토의 기운을 가진 도자기를 두면 토가 금을 낳는 상생의 원리에 따라 서쪽의 재물 기운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쁜 그릇 하나를 두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간 검증된 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깊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도자기를 집의 서쪽에 둘 때는 몇 가지를 주의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도자기는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는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하여 풍수에서는 피하도록 합니다. 색깔은 흰색이나 금색, 노란색 계열이 좋습니다. 흰색은 금 기운과 공명하고 노란색과 황금색은 재물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도자기 안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금은 불순한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쪽의 재물 기운을 더욱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를 두는 위치를 찾을 때는 집의 중심에서 서쪽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침반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서쪽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 서쪽을 향하는 방향, 그곳에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도자기를 놓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의식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풍수 지혜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자기는 재물이 담기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그릇은 재물을 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을 집안의 재물 방향에 두는 것은 그 공간에 재물이 담기도록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의식과 상징에 반응한다고 풍수는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 두고 그 방향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놓는다면 재물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의 풍경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들여보내면 그 기운 중에서도 재물의 기운은 서쪽의 도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그곳에 담겨 쌓이게 됩니다. 나쁜 것은 내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며 받아들인 것을 잘 담아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단 5,000원의 투자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풍수는 환경을 바꾸고 환경이 사람을 바꾸며 사람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더 좋은 판단이 모이면 결국 재물과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풍수는 이 긴 여정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서쪽에 도자기를 두실 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먼지가 쌓이고 주변이 어수선하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기운이 막히게 됩니다. 기운은 정체를 싫어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간에서 기운은 자유롭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재물의 기운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도자기를 정기적으로 닦아주고 그 주변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일이 됩니다. 또한 도자기를 두기 전에 그 공간을 먼저 정리하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공간은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막힌 기운 위에 아무리 좋은 풍수 도구를 놓아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먼저 비우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두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풍수의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의 중요성은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쪽은 결실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짓듯 서쪽은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온 것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그 결실의 기운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서쪽의 도자기는 이 결실의 기운을 담아두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은 공간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풍수는 이 당연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관의 풍경 소리가 하루의 피로와 함께 나쁜 기운을 씻어내주고 서쪽의 도자기가 조용히 재물의 기운을 모아가는
그런 집 말입니다. 집이 편안하면 가족이 화목해지고 가족이 화목하면 밖에서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쌓이면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집안의 기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의미 있는 물건들을 배치하고 방향에 맞게 가구를 놓으며 계절마다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문화가 모두 이 풍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지혜를 되살려 일상에 적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옛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해온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이소라는 곳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진열대 위에 놓인 작은 풍경 하나, 소박한 도자기 하나가 사실은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풍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값비싼 것만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이해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이소에 가셔서 풍경 하나, 도자기 하나를 고르시면서 이것이 우리 집의 기운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담아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셔서 현관에 풍경을 달고 집의 서쪽에 도자기를 놓으시면서 재물의 기운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삶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는 결국 마음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공간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곳에 풍수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5,000원의 투자는 사실 물건에 하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하는 투자입니다. 재물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모이고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현관의 풍경과 서쪽의 도자기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재물이 담기듯 여러분이 준비한 공간으로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운이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운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풍수의 지혜로 여러분의 재물운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다음에도 더 좋은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